자, 1번 양천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그 근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계산이 되게 빠를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아. 자, 앞에 부분의 분모를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서 x를 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게 뭐의 완전 제곱이랑 거의 비슷한 거야. x-의 2분의 1의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질 거야. 뒤에 뭐 4분의 1이 붙건 말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자, 그러니까 결국 x 빼기 2분의 1 여기에서 이제 x를 뺀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의 2분의 1 이게 이제 분모가 되겠지. 근데 이제 분자에는 5가 있으니까 일단 앞부분은 마이너스의 1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뒷부분 보시면 뒷부분 루트의 x의 제곱 플러스 x 거기서 루트의 x의 제곱 빼기 x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뭐랑 비슷한지를 보면 빨라요. 얘가 뭐랑 비슷하겠냐? x 플러스의 2분의 1의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x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완전제곱이 될 거라 얘네들을 빼주시면 숫자 1이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의 10과 더하기 1 때문에 마이너스의 9 정답은 1번입니다. 물론 유리화를 통해서 하셔도 괜찮지만 시간을 세이브하자 뭐 이런 멘트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한 다음에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루트가 있다고 0분의 무조건 근사를 쓰는 게 아니고 0분의 0꼴이니까 정석대로 유리화 하시고 계산하시면 A가 2, B는 1 나와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3번은 전형적인 샌드위치 정리 문제지. 마이너스의 1보다는 f-의 2x가 크고 걔가 1보다 작다니까 2x-의 1과 2x 플러스의 1 사이에 있을 거라 f의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 양쪽 다 4 곱하기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이제 분모에는 뭐가 있냐면 2x의 제곱 어쩌식으로 이렇게 있잖아. 뒤에를 안 쓰는 이유는 당연히 리미트 해놓고 x가 어디로 갈 거니까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극한값은 2죠. 그럼 가운데 있는 f도 2로 간다. 4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뭔지 정도는 기억하실 거라 그냥 안 뺐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요거는 2차 함수의 성질 이용하면 계산 없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x가 3부터 5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여기에 3이 있다 치고요. 여기에 5가 있다고 쳤을 때 요 기울기와 미분계수니까 접선의 기울기잖아.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도록 하는 여기가 얼마냐. 이게 문제인데 그지? 2차 함수는 항상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로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기울기와 미분계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 점은 반드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즉 다른 말로 얘는 3, 5의 정확하게 가운데다 이거지. 이걸 이용하면 계산 없이 그냥 눈팅으로만 4 하시는 게 가능하죠. 답은 3번인 겁니다. 물론 얘도 미분계수식 쓰고 평균 변화율식 쓰고 해도 되지만 그럼 시간이 아깝다 이거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이 이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겠지. 마이너스 2, 하고 이거 다 지나는 점 이렇게 딱 그어보면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y 콜 얼마가 이렇게 딱 지나잖아. 그러니까 4번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3번입니다. 주은이도 그랬네. 목일반에서도 f의 마이너스 1이 3이다 이런 걸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의 3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읽어가지고 그래프를 잘못 그린 분이 계신데 주은이도 그렇네. f 마이너스 1이 3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되죠. 눈가리를 열심히 뜨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어떤 상황이냐면 0,-9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의 4x 라는 함수에다가 0,-9라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것이 이와 같은 상황. 물론 2차 함수가 접선 2개 그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푸냐? 무조건 접선 문제의 핵심은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접점의 좌표를 t, t제곱 마이너스의 4t라고 둔 후 뭐랑 뭐가 같다로 푼다? 바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5글자로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4글자로 무슨 계수?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 t-의 0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의 4t 빼기 빼기의 9
그거랑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2t-의 4가 똑같다. 이거 풀어주시면 t 나오고 그럼 직선 나오고 그게 a, 7을 지난다 풀면 답은 1번. 자, 그 다음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주어진 극한식이 바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곱하기 gx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의 2가 당연히 뭐 곱하기 뭐로 보일 거냐면 f의 0 곱하기 g의 0으로 읽힐 거야. 함수값 1과 2라고 주어졌거든. 그럼 당연히 이게 바로 뭐의 식이냐면 fx 곱하기 gx라는 친구의 x 이퀄 어디서의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인 거지. 그럼 당연히 곱의 미분법 기억나실 거니까 미분 가만히 플러스 가만히 미분 한 거에다가 0000 이렇게 대입하면 주어진 정보는 다 있는 것 같아요. G'0을 구해야 되니까 는4라고 풀면 G'0이 나오겠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란 말은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의 b다. 이것이 그냥 c가 된다. 이것만 풀면 된단 말이지. 근데 요거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라는 방식으로 풀면 늦어. 빠르게 보는 방법은 이거지. 자, 분모가 x-1의 제곱 인데 c로 끝나. 그러면 요 분자에 있는 친구가 결국 최저차항이 몇 x에 몇 승 c 괄호 x 빼기 1의 제곱으로 끝난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미 2차식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약분하면 c는 1인 거 알 수 있고 전개를 통해 a랑 b는 찾으시면 되겠지. 마이너스 a와 b는 1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9번.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나 그래도 미분계수 단원이어서 안 뺐습니다. 자, 요건 그나마 내가 뺀 거 빼면 너네가 푼 문제 중에 그나마 어려울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일단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1분의 fx-의 f의 프라임의 x는 3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곱하기 fx 일단 문제 좀 쓸게요. 분의 f 안에 x의 제곱이 들어갔다요 플러스 x에다가 f의 프라임 x 했다요의 제곱 이것이 5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얘 무한대로 갈 때 상황이니까 바로 최고차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몇 차 함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fx가 몇 차인지 안 알려줬으니까. 자,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f가 1차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분모는 3차야. 그죠? 근데 1차라고 생각했는데 그 x자리가 x제곱이 되니까 얘는 2차 식이고요. f를 미분하면 1차를 미분하면 상수니까 여긴 또 x가 곱해져 있으니까 1차의 제곱이라 2차야. 그럼 분모는 3차분의 2차가 돼. 그럼 5로 수렴할 수가 없어. 엉덩이가 크면 빵으로 가야 되니까. 반대로 3차보다 크다고 하면 3차로 치면 얘가 5차거든. 근데 여기가 벌써 6차식이에요. 그럼 5차분의 6차가 5로 수렴할 리는 없음.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려면 fx가 몇 차식이어야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어야만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걸 바로 확인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5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 리미트 한 다음에 이제 분모는 x의 제곱을 곱할 거니까 ax의 4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뒤에는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최고차항만 볼 거야. 자, 그러면 fx의 제곱이라는 건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제곱으로 바꿔주세요니까 ax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f의 프라임이라는 거 한 번만 미분을 해보시면 당연히 2ax라는 걸 아실 테니 걔에다가 x를 곱하고 제곱해라. 그러면 4a 제곱의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x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4제곱분의 4제곱이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수렴할 거고 그건 바로 a라는 개수분의 a 플러스 4a 제곱으로 수렴할 거고요. 약분해보시면 1 플러스의 4a로 수렴하겠죠. 그게 5래요.
따라서 일단 a는 1이다 까지 구하고.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위의 식을 이용을 하여 식을 구하러 갈 텐데, 일단 다시 한번 구한 거 구해볼게. 여기까지. 여기다 쓸게요. fx란 친구가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이제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f'x는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2x 더하기 b 이와 같은 상태인 겁니다. 맞죠? 자, 이제 위로 돌아가서 정보를 확인해 볼게. 먼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따라서 일단 f의 1과 f'의 1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1 대입해봐야 되지, 그치? 1 대입하면 1 플러스 b 플러스 c. 밑에다가 1 대입하면 2 플러스 b. 따라 b 지워지면 결국 c는 1이야. 맞냐? 그 다음 항상 이런 극한식은 정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는 3이 된다 하나 또 있는 거지. 얘를 써먹으러 가야 돼.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x-의 1분의, 자, fx에서 f' 뺄 건데요. c1이다 구했으니까 이거 1이다 이렇게 쓸 때 머릿속으로 보세요. 1 하시고 f에서 얘를 빼보자. 그러면 x의 제곱 하고요. 요거서 여기 뺐으니까요. b-의 2x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1-의 b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분자에 있는 이 식이 아무리 좀 복잡해 보여도요, 이미 분모가 0으로,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대입했으니까 얘는 분명 1 대입하면 0 되거든? 실제로 확인해보면 맞잖아? 그리고 1 대입하여 0이 된다는 뜻은 분명 x-의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 다음에 끼워 맞춰도 돼요. 뭐 두 근의 합이나 뭐 두 근의 곱 같은 거 이용해서 상수항이 1 빼기 b가 되려면 요 뒤에 부분이 마이너스 1 플러스의 b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다. 그래야 얘랑 곱해서 1 빼기 b가 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 막 굳이 막 이거 어려운 알파벳 속해 있는 막 세로 셈해가지고 지랄할 필요가 좀 덜 하겠죠. 당연히 지웁니다. 그 다음에 1을 대입할 거예요. 1 대입하니까 그냥 b네. 그럼 b가 3이란 뜻이었구나. 자, 따라서 fx를 완성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b가 3, c는 위에 구했어요. 1입니다. 자, 따라서 f의, 아직 안 끝났네. 또 구해야 될 게 뭐냐. 리미트 하고요. x가 마이너스의 2로 간대. 리미트하고 x가 마이너스의 2로 간다. 요 해놓고 구하고자 하는 거 분자. 그러니까 먼저 일단 f의 x제곱 빼기 f의 4야. 그럼 얘 분모에는 뭐가 있어줘야 미분계수를 읽을 수 있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당연히 방학 때 했습니다. x제곱 빼기 4가 그대로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분모에는 f의 x 빼기 f의 마이너스의 2가 있으니까 얘 분자에는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x 빼기 마이너스의 2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당연히 원래 있던 핑크색은 없던 거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돼서 없던 셈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빼기 4, 얘는 x 플러스 2죠. 그래서 x 마이너스의 2가 분자에 또 있어줘야 없던 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각각의 부분을 미분계수로 수렴시켜보자. 자, 얘가 당연히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 x의 제곱, 얘가 4로 갈 때, 그치? 별 빼기 4분의 f별 빼기 f4니까 얘는 딴 생각하지 마. f'의 4예요. 얘는 뭐 당연히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얘는 그냥 숫자 마이너스의 4로 수렴을 할 겁니다. 아까 fx를 저렇게 구해놨으니까 직접 얘 계산 잘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계산이야. 44입니다. 정답 1번. 자, 그 다음 11번. 11번은요, 뭐 이건 뭐 내신 기출문제다 보니까 이런 오게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니은 조건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억 조건만 보고 f 더하기 g가 이거래. 미분해.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은 3x제곱 더하기 8x 나오잖아? 거기다 1 대입해. f 프라임 1이 6이래. 답은 4번이야. 오게티죠. 뭐 나도 니은 보고 이거 뭐지? 하고 고민했거든. 의미 없더라고요. 자, 12번 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리미트 f 빼기 g가 0으로 수렴한다. 일 때 리미트 f랑 리미트 g가 같냐. 수인아 이거 맞아 틀려? 얘는 틀린 명제야. 왜냐? f랑 g가 각각이 먼저 수렴한다는 조건이 원래 있어 없어 가정에? 없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분배를 하고 그런 거야. 그렇지? 리미트 f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뭐 가장 간단한 예시가 이거죠. fx가 그냥 x고 gx라는 함수도 x라고 쳐봐. x 빼기 x를 먼저 하면 0이니까 극한값 0은 맞는데 리미트 f는 없어요.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이런 반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니은 f랑 g분의 f야. 자, f는 수렴을 하고 g분의 f도 수렴을 해요. 근데 나보고 만들라는 게 뭐냐면 g를 만들래. 얘네들의 사칙연산으로 g 만들려면 둘을 무슨 셈 해줘야 돼? 나눗셈을 해줘야 되지. 나눗셈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요 뒤에 있는, 즉 분모에 들어갈 녀석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지. 그런 조건이 없거든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잠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자, 14번은 이렇게 봅시다. f의 x 플러스의 p 플러스 f의 x 마이너스의 p를 반띵 한 것이 언제나 fx다. 이렇게 보자고. 자, 이 식이 무슨 말인지 한번 느껴보면요. 여기쯤에 x가 있고 여기쯤에 x 플러스 x 빼기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x 플러스 p가 있는데 fx 플러스 p랑 fx 마이너스 p의 평균 가운데 fx가 있다니까 뭐 예를 들어 이 친구의 함수값이 요 정도고 이 친구의 함수가 요 정도라고 치면 정확하게 가운데에 이게 있다는 뜻이야. 함수값이. 이해돼요? 근데 특정한 x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이 성립을 한대. 그 말은요, fx가 직선일 수밖에 없어요. 1차 함수를 표기하는 이상한 방법인 거지. 자, 그러니까 f'p가 3이라고 준 순간 직선이야 당연히 모든 곳에서 기울기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3 빼기 3은 0인 거야. 1번이 정답입니다. 주어진 식이 직선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때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16번은 답을 맞추시면 잘한 거긴 한데 나처럼 풀지 않았으면 내풀이를 꼭 배우십시오. 당연히 이런 문제는 뭐 시키는 대로 계속 잘 해가지고 FTGT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인 문제거든. 이런 도형에 활용된 건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볼게요. 자, 일단 필요한 부분만 그릴게. 직각삼각형. 자, 요 가로의 길이가 당연히 지금 t, 라고 되어 있고 뭐 루트 x 위에 있으니까 요 세로의 길이가 루트 t죠. 자,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 시연아 뭐가 되니? t제곱 플러스 t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지금 원이 내접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녀석의 x좌표와 y좌표가 궁금한데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의 길 r이라고 보면 x좌표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t에서 r만큼 빼면 되고요. y좌표는 그대로 r입니다. 그러니까 r 잘 표현하는 게 게임 끝인 거지.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로 내접원이에요. 이건 수원 수업할 때도 많이 얘기했죠? 아니구나. 나한테 배우는 건 처음이군요. 내접원. 항상 뭘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지. 재훈. 가오를 살려줬네. 나랑 1학기 때 수업 같이 했다고. 좋아. 내접원은 무조건 넓이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수원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 그지?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자, 어떤 모종의 방법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 S를 구하시면 그것을 내접원의 반지름 이용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기를 A라고 하고 변의 길이 BC라고 한 다음에 R 이렇게 하면 다 기억나실 거야. 자, 이렇게 벤치 모양으로 쪼개면 그지? 요 삼각형은 B 곱하기 R의 반띵, B 곱하기 R. 여기는 C 곱하기 R의 반띵. 여기도 A 곱하기의 반띵이다 보니까 식을 합치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의 C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쓸 수가 있었지. 요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편하게 둘레 반이니까요. 반둘레 이렇게 부릅시다. 자, 그래서 반둘레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이 넓이다를 이용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직각 삼각형이니까요. 삼각형의 넓이를 다른 방법으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라고 구해 둘 거고, 얘를 이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해보면 반둘레, 즉 2분의 하고 둘레의 길이 t랑 루트 t랑 그 다음 루트 t제곱 플러스 t 에다가 반지름 r 이렇게 일단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이 지우고요. 약분 좀 하고 싶으니까 루트 t를 약분할게요. 루트 t 약분하면요, t는 루트 t를 약분했어요 플러스 루트 t를 약분했어요 플러스 루트 t를 약분했어요 곱하기 r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아? 뭐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야.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거든. 여기서부터 계산을 나처럼 하면 빠르고 나처럼 안 하고 정직하게 유리화하면 진짜 힘들거든.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리미트 f분의 g야. 근데 f가 뭐냐면 x좌표래. 이 새끼 x좌표는 아까 말했다시피 t에서 얼마 빼면 돼요? 그치? t에서 r 빼면 되고, 그 다음 y좌표는 당연히 뭐니? r이란 말이야. 그러면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t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식이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요 식을 r은 예분의 t다 라고 하고 대입하는 순간 너무 힘들어지지. 딱 봐도 복잡한 게 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여기를 이렇게 해결했어요. 자, 주어진 식의 양변을요, r로 나눠요. 그러면 미지수인 부분이 r분의 t만 남았잖아? 그럼 나는 r분의 t라는 식에 t가 0으로 갈 때 극한만 찾으면 되지. 근데 요 식을 봐봐. 어잉, r분의 t가 이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r분의 t라는 친구는 당연히 이제 t가 0으로 갈 거니까 요 식에다가 t를 0만 대입하면 딱히 문제가 없잖아. 바로 숫자 2예요. 그렇지? 0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1분의 1은 1이다. 이렇게 해야만 시간 내 풀 거예요. 유리화로 푸는 분은 당연히 잘하신 거지만 한번 오답할 때 이렇게도 한번 풀어봐. 자, 17번. 17번은 곱함수의 연속성이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 이게 제일 어려웠다. 자, 잘 봅시다. 일단 A는 양수다 이렇게 나와있고 G라는 함수부터 이거 킬러니까 잘 보셔요. 이 시험지의 킬러였습니다.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쓰시고 X가 A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괄호 f의 2a-x를 쓰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일단 fx가 gx라는 함수가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해. 항상 준킬러, 킬러를 만날 때 이래야 돼. 당연히 너뿐만 아니라 나도 처음 보는 함수야. 그러니까 일단 같이 해석을 해보고 그거를 문제 적용해야 되니까 문제 그 밑에 읽기도 전에 일단 예부터 해보는 거야. 도대체 g라는 게 뭐지? 자,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가 있다고 치는데 당연히 x축하고 만날지 아마 전혀 몰라.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이렇다고 쳐보자. 그러면 뭐 적당히 a가 양수니까 뭐 어디가 0인지 몰라. 아무튼 해보는 거야. 대충 여기쯤이 a라고 쳐봐요. 그러면 gx라는 함수 노란색으로 그릴 거야. 어떻게 생겼냐를 보면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오래. 이하니까 여기까지 색칠이야. 그지? 그 다음에 a초가 이제 요거를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얘부터 마이너스 빼고요. 이건 모르시면 안 돼. 얘는 fx를 어떻게 한 녀석이죠? 어디에 대해서? x 이퀄 a에 대하여 대칭을 시킨 그래프죠. 맞나? 그치? 뭐 지수로 함수 같은 거 수 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봤던 대칭에 대한 표현이야. 나도 여러 번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그래프를 x 이퀄에 바로 요 노란 선이잖아. 바로 여기야. 여기에 대해서 뒤집으래. 뭐 뒤집으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그걸 마이너스 밑으로 내리래.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치? 약간 엉덩이처럼 이렇게 생기는 이 부분을 내릴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보여? 요 부분. 요렇게 된 거에 이 부분을 밑으로 끌어내리다. 빵꾸 때리고 G니까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노란색이 G의 그래프야. 맞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x equal a에서 일단은 일반 불연속이네 라는 걸 일단 느껴둡시다. 자, 아직까지 그냥 단순히 x축보다 떠있는 f에 대해서만 해봤으니까 전혀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금 더 해볼 거야. 네가 충분히 이 g라는 함수가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충분히 하시면 돼. 이번에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냐. 당연히 이 함수 이렇게 x축하고 만날 수도 있지 않냐? 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0 이상에 대하여 fx가 항상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질문 0이 이런 곳에는 있을 수 있을까? 없지. 요거 오른쪽에서는 절대로 x축보다 위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0은 한 이런 곳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한 이번엔 이 정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a보다 전에는 그냥 f를 그대로 따라 그리세요. 여기까지 쭉 올라오겠지. 여기까지 색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대칭을 시키고 밑으로 내리라 그랬음.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대칭을 시키면 당연히 그래프가 요렇게 됐었을 거고 얘를 위아래로 뒤집으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원래 여기 있던 게 같은 높이만큼 밑으로 갔다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얘에 대해서 뭘 느껴야 되면 이것도 x equal a에서는 일반 불연속이네. 발산은 아니니까요. 일반 불연속이네. 를 일단 느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좀 보인 게 이게 a, fa가 x축보다 떠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를 취해라 알아서 반대로 가면서 끊길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건 좀 얼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확인해보면 이제 gx가 모두 이해가 될 거야. 바로 f가 이렇게 접하면서 여기가 정확하게 a면 어떻게 될까? 만 추가로 공부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a가 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따라 그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대칭시켜서, 그냥 대칭시켜봤자 지금은 똑같은 모양일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세우니까 이렇게 생기죠. 요 노란색이 G야. 그러면서 느끼길, 얘는요, 안 끊기네. 이 정도로 느껴두면 대충 G가 어떤 친구인지를 알았을 것 같아요. 됐냐? 이제 문제 풀 준비가 이제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조건. f의 3은 25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fx 곱하기 g의 x-의 a가 연속함수가 되도록 해주세요. 일 때 a의 값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fx는 그냥 이차함수 원래 이차함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연속함수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친구가 문제가 될 텐데 왜? 얘는 그냥 일단 gx를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한 거잖아. 평이동하든 말든 모양은 똑같을 거니까 만약에 요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모양이라면 g는 불연속 함수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거면 연속 함수겠네. 아까 연습했던 그 책에 있는 문제들과 다 비슷한 상황이야. 앞에 요것만 좀 지랄맞게 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케이스 1번. 만약에 g의 x-a가 연속함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이해돼요? 근데 g의 x-a가 연속함수라는 건 당연히 1, 2, 3번 중에 이 3번 그림처럼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말은 fx란 친구가 x축과 접하면서 a에서 접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 바로 fx가 어떻게 생기면 되는 거야? 최고 차이에서 1이래. x-a의 제곱처럼 생기면 되는 거지. 요거 세 번째 그림이야. 근데 이제 f3이 25다라고 나왔으니까 f의 3을 구해봅시다. 3-a의 제곱이 25. 양수 a 구하래요. a는 8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g의 x-a가
불연속이면 반대편 친구가 그때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은 알잖아. 그럼 얘가 어디서 불연속이냐만 보면 되잖아. 근데 얘가 불연속인 것은 당연히 어디서 불연속이야? 불연속 1하면 1, 2번 그림처럼 원래 gx가 x = a에서 불연속이지. 근데 얘는 그 친구를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어? a만큼 평이동했지. 원래 a에서 끊겼던 것이 그대로 쓱 어디로 바뀐 거야? 그렇지. 얘는 x = 2a에서 1불이지. 괜찮냐? 자, 따라서 F 반대편에 있는 F라는 친구가 2A 1대 0이어야 되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fx의 식을 어떻게 세울까? 인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gx 빼기 a가 불연속이다. 즉 저런 식으로 생겼다. 근데 f의 2a에서 일반 불연속이니까 f의 2a가 0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fx의 식을 어떻게 찾지? 얘가 불연속이면 x 빼기 2a에서 얘가 1번 불연속이니까 f의 2a가 0이면 된다. 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어젠 잘 풀었는데 내가 푼 걸 봐놓고도 여기서 어떻게 넘어갔지 싶어. 천재적으로 갑자기 넘어갔거든. 그 넘어간 단서를 찾아야 돼. FEA가 0이다. 오케이.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자. GX 빼기 A가 불연속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생겼었으면 돼. 그래서 얘가 절로 이동하니까 2A에서 일반 불연속이 될 거야. 아, 오케이. 쏘리. 당연한 사실. F의 2A가 0이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 F란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문제에서 아까 여기 안 적어놔서 까먹었다. X가 0 이상에서 Fx라는 친구가 항상 0 이상이라고 말했지. 맞아? 그럼 분명 2A일 때는 0보다 크거든. A가 양수니까. 근데 요때 여기를 지난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왜 0초과해서 인상이 아니니까. 이럴 수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냐면 2A에서 0 지나고 싶어? 지나. 근데 밑으로 못 내려가. 그러니까 접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이해돼? 0보다 큰 2A에서 0 찍고 싶어? 찍어도 돼. 근데 밑으로 못 내려가. 그럼 접하고 다시 돌아가세요. 따라서 fx란 식이 x-2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치, 이 부분,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놨어야, 이게 추론이 된다. 칠판에 없어서 까먹었어. 0 이상이 되고 싶은데 FEA가 0이다. 그러면 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제 F에 3은 하고 대입해야 되니까요. 3-의 2A. 이게 제곱한 게 25다라고 문제 나왔고요.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4야. 3 빼기 8은 마이너스 5니까. 따라서 두 A의 값의 합은요. 12, 2번 되는 문제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방금 내가 잠깐 멈칫한 이런 부분을 잘 충분히 납득되게끔 복습을 집에서 해주셔야 돼. 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왜 이렇게 식이 세워지지?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어려운 문제를 다 앞으로 풀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구간 표시로 쓰고요. 집합으로 쓰지 말라고 내가 써놨지. 어떻게 써요? 일단 1 못 집어넣는 거 당연하잖아, 그치?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 그리고 1만 빼놓고 1에서부터 무한대,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닫힌 구간? 무한대 쪽은 닫힌 구간을 쓰면 안 되고 1쪽 닫힌 구간은 절대로 안 되지. 왜? 1은 포함되면 안 되니까. 열린 구간. 무조건 양쪽 다 열린 구간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20번에 2. 뭐 요거는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될 듯. 자, 그 다음 21번도 제꼈고요. 마지막 22번입니다. 얘도 아까랑 비슷하게 식을 잘 세운 다음에 이제 극한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계산할까 또는 편하게 구할까 이거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얘가 y는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x 플러스의 t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평행하게 아이고 평행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럼 다시 그럴듯하게 그릴게요. 아이씨, 그럴듯하게 그린다 해놓고 바로 접하지 못했어. 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같은 높이로 쭉 오는데 여기서 세로를 이렇게 그었다 뭐 이런 느낌인가 봐. 여기 y축 이렇게 있고요. 자, 첫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를 F라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ABH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G라고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먼저 요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볼게. 야, 이렇게 비스듬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좌표 구해가지고 신발끈 절대로 고1도 아닌데 더 이상 신발끈 쓸 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얘를 만약에 밑변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해야 되고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 축에 평행하게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 녀석을 밑변으로 봐주시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를 바로 한 방의 높이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자, 그러면 먼저 밑변은 쉬워. 여기가 0,0인 건 당연하고 y = x 플러스 t니까 얘가 t야. y절편이 t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중요한데 높이 역할을 하는 요 두 개 길이. 요게 바로 뭐냐면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x 값의 차이죠. 차이니까 델타라고 썼어. 델타 x지. 자, 그러면 야, 요거 알지 않나? 그죠? 근해공 그 근과 계시의 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은 알지? 그거 응용해가지고 두 근의 차 공식 알죠? 뭐냐? 최고차항 분의 루트 판별식이지. 몰랐으면 외워도 꽤 유용해요. 근과 계시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는 그래도 일반에서 한번 써둘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요거에 대해서 두 근의 차는요. 최고차의 개수 A 분의 루트 판별식이고요. 이때 신경 써야 될 건 저 판별식을 짝수 판별식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생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1 플러스의 4t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F라는 친구는 바로 밑변의 길이가 t, 높이가 1 플러스 4t의 루트 씌운 거,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 이제 G라는 녀석의 넓이는 한 줄로 나와요. 왜? 가로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긴데 그게 방금 구한 델타 x거든? 그치? 그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돼요. 근데 직선은 항상 뭘 활용하자? 기울기를 활용하자. 기울기가 1이지. 그 말은 1대 1대 루트 2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나 여기의 길이가 같아서 G는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4t 곱하기 1 플러스 4t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 계산은 빠르게 해봅시다.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네요, 심지어. 최고차항만 보면 되겠네. f의 제곱, 얘 제곱하세요.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가로 1 플러스의 4t. 분자는 t의 제곱에다가 g를 곱하세요.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의 4t. 심지어 극한 보낼 일도 없어요. 그냥 이거 완벽하게 똑같거든. 지워져요. 그러면 숫자 2였네요. 자, 해설을 마칩니다.